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전쟁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잉글랜드,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계속 싸웠죠. 영국의 북쪽에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잉글랜드 서쪽으로는 웨일즈가 있고요. 그 더 서쪽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는 이제 아일랜드가 있죠. 그 이제 영국을 구성하는 게 요 세 개의 지역이 돼 있는데, 북쪽에 스코틀랜드하고 남쪽에 잉글랜드가 싸움을 자주 했고, 그 싸움의 와중에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지배를 했죠. 싸움의 와중에 이제 1300년경에 스코틀랜드가 독립전쟁을 벌여서 독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1314년에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1세 브루스라는 왕이, 제위는 이제 1306년부터 1329년까지 23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은, 이 왕이 베넉번 전투라는 곳에서 잉글랜드군을 격파를 하면서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요때가 언제 하냐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전쟁을 한 100년 전쟁이 1350년부터 1450년까지 한 100년 동안 진행이 되죠. 영국과 프랑스가 둘이서 이제 왕위 계승 전쟁을 벌인 거죠. 영국이 프랑스를 침공을 해서 프랑스의 정국을 누비고 다니고 프랑스를 개박살을 내다가, 마지막에 1453년에 짠 다르크가 이제 그 프랑스에 나타나면서, 짠 다르크가 이제 그 루이 그 6세를 도와서 프랑스군이 승리를 하면서 영국군이 이제 또 모두 다 쫓겨난 것이 1453년이 되겠고, 그 이전에 이제 1350년부터 이제 그 백년 전쟁을 한 거죠. 이 백년 전쟁이 되기 전에, 영국이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거의 한 30년 전, 40년 전, 그 1314년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전쟁이 붙었다 이렇게 돼 있고, 스코틀랜드가 이기고 독립한 걸로 돼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창병대, 기다란 창을 쓰는 창병대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고, 잉글랜드의 기병대, 말탄 부대를 유도를 해서 격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 베넉번 전쟁이 일어나기 20년 전, 그러니까 1290년경에는 또 스털링 다리에서 스털링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의 그 민병대가 영국의 정규군 기병대를 격파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승리한 경험이 두 번이나 있게 되면서 독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전쟁으로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을 볼 수가 있죠. 1776년에 미국이 이제 독립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영국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마지막에 결정적인 승리를 미국이 거둔 게, 독립선언을 한 지 5년 만인 1781년에 요크타운 전투에서 미국이 이기고 영국이 항복을 하게 되겠고, 그 요크타운 전투 승리 후에 2년 후에 1783년에 파리 조약을 맺으면서 영국이 드디어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영국이 이제 전쟁에 져서 그런 거죠. 이때 처음으로 미국을 구성한 게 13개의 13개의 식민지주가 독립을 쟁취하게 되겠습니다. 이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니까 영국이 가만히 안 두겠죠. 무슨 놈의 독립이냐, 계속 식민지로 있어라 하면서, 최초의 이제 그 독립선언 한 지 1년 후인 1777년에 벌어진 것이 이제 5대5 부근에서 벌어진 세러토가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때 최초의 전투에서 이제 미군이 이기죠. 영국은 이제 졌지만은 그래도 뭐 처음 전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전력을 회복할 기회는 있었지만은, 1781년에 진 요크타운 전투에서는 영국이 지고 나니까 5년 동안의 전쟁 끝에 마지막에 진 거기 때문에 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항복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전투의 그 미국의 독립이 이제 이쪽 동부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최초의 시작은 독립 선언을 한 1776년 전해 가 아니라 3년 전, 1773년에 이 보스턴에 차 사건이 벌어나죠. 여기 이제 보스턴이 이제 맨 북쪽에 있죠. 이 보스턴에서 영국의 군함에 실려 있던 그 차, 미국에 수입을 하던 차, 이 차들을 이제 전부 버리는 그런 이제 그 분쟁이 생기죠. 영국하고 미국이 분쟁이 생기는 보스턴 차 사건이 1773년에 일어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두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무력으로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1775년에 요 이제 보스턴 위에 있는 렉싱턴에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고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해인 1777년에 여기 이제 오데오 부근에 세라토가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독립선언한 지 5년 만인 1781년에 여기 요코타운 여기서 영국군이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국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이제 요코타운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미국의 주를 볼 경우에 맨 밑에 이제 플로리다주가 있죠. 플로리다주 위에 이제 조지아주가 있고, 조지아주 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있고요.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버지니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코타운이 이제 버지니아주고, 이게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1600년대 처음으로 이쪽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세운 그 도시 1600년경에 세운 도시 그게 이제 제임스타운인데 뭐 요코타운, 제임스타운 뭐 비슷하죠. 이쪽에서 이제 영국이 이제 결정적으로 처음에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정착한 곳이 이곳인데 이곳에서 또 영국이 미국한테 완전히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지니아주가 있고 이 버지니아주 맨 위쪽에 이쪽에 이제 워싱턴이 있습니다. 요 안에 워싱턴이 있고 여기가 델라웨어라고 그러죠. 요 톡 튀어나온 데가 이제 델라웨어가 돼 있고 여기 워싱턴이니까 버지니아주 위에는 이제 뭐 위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주 뭐 이런 주들이 있죠. 그다음에 맨 여기에 이제 뉴욕이 있고 워싱턴 수도 워싱턴은 이쪽에 있고 뉴욕.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밑에 요 버지니아주에 리치먼드라고 있는데 이 리치먼드가 1860년부터 1863년까지 미국에서 벌어진 남북전쟁, 링컨 대통령이 있을 때 남북전쟁에서 남부군의 수도, 서울이 여기 리치먼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리치먼드가 이제 버지니아주에 있는 남부군의 수도고, 여기 워싱턴은 이제 요 더 북쪽에 있죠. 여기 이제 북부군의 수도고, 뉴욕이 있고, 버스턴이 있고, 이게 오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리다 위가 이제 조지아주고, 조지아주 바로 옆에가 알라바마주가 되겠습니다. 알라바마주가 되고, 알라바마주 옆에가 미시시피주가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그 뉴올리언스주가 되겠습니다. 루이지애나주하고 미시시피주 사이에 여기 이제 뉴올리언스 그 항구가 있고요. 아주 중요한 항구죠. 멕시코만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미시시피 강이 쭉 흘러서 거의 이제 오데오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인 미시시피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81년에 요코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이 이제 대패를 하면서 항복을 하면서 그 다음 해인 2년 후인 1783년 1883년에 이제 파리 조약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13개 주가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의 승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전투 중에 하나는 1176년 1100년대에 들어와서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레냐뇨 전투가 있습니다. 레냐뇨 전투는 여기 이탈리아가 있죠. 이탈리아의 북부에 롬바르디아가 있죠. 롬바르디아에 있는 레냐뇨에서 벌어진 전투로서 이 롬바르디아 동맹, 여기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디아 동맹이 이쪽 이제 독일과 이쪽 그 헝가리 쪽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쪽에 있던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인 프리드리히 1세 호헨슈타인 가문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군하고 부딪혀가지고 롬바르디아가 승리를 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지켰다. 이게 이제 그 호시탐탐 이 이탈리아를 노렸죠. 위에서 그 호헨슈타인 가문의 프리드리히 1세의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이쪽을 노렸지만은 이거 막아냈다. 이게 이제 1176년이 레냐뇨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롬바르디아 군이 사용한 것은 장궁, 아주 긴 그 궁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길이가 거의 2m, 사람 키보다 훨씬 크죠. 거기다 장력, 땡기는 힘이 이제 37, 84km가 되니까 한 사람이 땡길 수 있는 힘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죠. 뭐 20kg짜리 쌀 한 가마 들기도 힘든데 30kg 84km 들기도 힘든 이런 장궁을 썼고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많은 연습을 하면은 또 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엄격하게 하면서 롬바르드 군이 이제 이겼다. 그게 이제 1176년에 이탈리아를 지켰다 이런 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를 보게 되면은 이탈리아 반도 맨 밑에 여기 시칠리아 섬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그 튀니지죠. 튀니지에 북아프리카 튀니지가 있겠고, 이 다음에 이제 여기 사르데냐 섬이 있고 여기 이제 코르시카 섬이 있죠. 코르시카 섬이 이제 나폴레옹의 고향이 되겠죠. 로마는 요쪽에 있죠. 로마가 있는 주를 우리가 라치오주라고 부르고요. 요 밑에는 이제 나폴리가 있고 나폴리가 있는 주를 깜파니아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칼라브리아주가 있고 요쪽에 이제 풀리아주, 맨 끝에 이제 그 장화 끝이 이제 풀리아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그 로마 위에 이쪽에 이제 피렌체가 있죠. 피렌체가 있는 거를 이제 토스카나 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해변가를 따라서 여기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하고 이제 접해 있는 부분이 이제 리구리아 주가 되겠고, 그 위에가 이제 피에몬트 주가 되겠죠. 피에몬트 주에 이제 그 밀라노가 있죠. 유명한. 그다음에 이제 롬바르디아가 있고, 이제 베네치아가 이쪽에 있고, 베네치아가 있는 주를 베네토 주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든 이 위에 신성 로마 제국하고 롬바르디 제국 붙어서 1176년에 레네상스에서 이제 이탈리아가 이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대대적으로 100년 동안 벌인 게 100년 전쟁인데, 100년 전쟁은 1350년부터 1453년까지 100년 동안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잉글랜드가 이쪽으로 침입을 해서 잉글랜드 국왕이 자신이 이제 프랑스 국왕 자리를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쳐들어와서 이쪽을 뭐 전부 휘젓고 다니고 100년 동안 휘젓고 다니다가 결국 이제 짠다르크한테 빌려서 이제 쫓겨난 거죠. 100년 전쟁에서 이제 이 잉글랜드가 계속 초반에 거의 승리를 계속한 것은 혼자 힘이 아니라 이 프랑스 내부에 적이 있다. 프랑스 내부에 깊숙이 이쪽에 이제 부르고뉴라는 주가 있죠. 부르고뉴의 그 백작과 그 이제 동맹을 맺은 거죠. 부르고뉴하고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그 당시에 이제 헨리 5세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헨리 5세가 이제 있었는데, 이 헨리 5세가 재위는 1413년부터 1422년까지 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1453년에 이제 100년 전쟁이 끝났으니까 100년 전쟁 끝나기 한 30년 전에 재위를 했네요. 이 그 헨리 5세가 이쪽에 그 프랑스 맨 끝에 북쪽에 여기 칼레가 있죠. 이 칼레 항구 도시 근처에서 벌어진 아젠크루 전투에서 1415년에 벌어진 아젠크루 전투에서 잉글랜드가 여기서 승리를 합니다. 잉글랜드가 승리를 한 때 이 부르고뉴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도와준 거죠. 프랑스를 이제 반대를 했어요. 1453년에 잉글랜드가 이제 결국에는 짠다르크한테 패배하고 이제 물러났을 때, 잉글랜드의 패배는 이제 부르고뉴가 이제 프랑스 편을 다시 돌아섰고, 이쪽에서 이제 자기네들 잉글랜드를 도와주는 동맹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철수를 하게 돼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오를레앙 전투가 이제 짠다르크가 이제 활동을 했던 전투죠. 이 파리를 회복하면서 이 그 성을 공격을 할 때, 성이라는 것은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에너지를 축적한 다음에 기회가 오면 이제 쳐 나오는 거죠. 공격의 기능도 있다. 그래서 공격을 개시하는 피신처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전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운이 되겠습니다. 전쟁이든 사업이든 정치든 모든 것은 운이 좀 따라줘야죠. 운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의지가 또 공격하려는 그 공격성,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이제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겠습니다. 100년 전쟁을 간단하게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잉글랜드가 여기 프랑스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그 프랑스의 맨 위쪽에 동북쪽은 이제 플랑드르 지방이 되겠죠. 그다음에 안쪽은 이제 부르고뉴가 되겠고, 이쪽에 톡 튀어나온 반도 부분이 이제 부르타뉴가 되겠습니다. 아젠크루 전투에서 영국군이 승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백년 전쟁 초기에 여기 이제 크레시 전투, 1346년에 크레시 전투에서도 영국이 승리를 한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난 1356년에 푸아티에 전투에서도 영국이 초반에 전부 다 승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앙주가 있고요. 노르망디는 이쪽에 있습니다. 노르망디 이쪽에 있고, 맨 밑에 프랑스 맨 밑에 이쪽이 이제 프로방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00년이 이제 1453년에 끝날 때, 그 끝나기 바로 전에 한 20년 전인 1429년에 이 오를레앙 전투에서 이제 짠다르크가 이제 맹렬하게 활동을 하면서 프랑스가 승리의 그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쪽을 볼 것 같으면, 러시아를 지금과 같이 광대한 제국과 광대한 땅을 갖게 만든 것이 바로 러시아의 뾰토르 1세, 뾰토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제위는 1689년부터 1725년 동안 36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1700년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이 뾰토르 대제가 러시아를 아주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영토를 최대한 확장한 것 됐습니다. 이제 이 그 지도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쪽이 이제 그 중국이죠. 중국이고 여기 대한민국이 있네요. 중국이고 이쪽에 이제 여기 이제 카스피해. 여기 이제 그 지중해가 되겠죠. 이 카스피의 이 동쪽이 이제 중앙아시아죠. 이 동쪽이 중앙아시아고, 여기 가장 넓은 데가 이제 카자흐스탄이 되겠죠. 카자흐스탄, 요 밑에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요 밑에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이제 요 카자흐스탄 요 밑에가 키르기스탄, 여기 이제 타지키스탄. 그다음에 요 밑에 여기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되겠죠. 여기 파키스탄. 여기는 이제 인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카스피해 밑에가 이제 이란이 되겠습니다. 이란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 카스피해와 지중해 사이에 카카스 삼국이 있죠. 이쪽에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조지아,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아제르바이잔, 가운데 있는 게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공화국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란, 여기가 이란, 여기는 이라크.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여기는 오만, 여기는 예멘.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이집트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리비아, 여기가 이제 튀니지, 여기는 이제 알제리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수단, 그다음에 이제 이디오피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러시아가 원래 근거지는 이제 이쪽이었죠.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에서 발흥한 슬라브족이라든가 게르만족들이 이쪽에 이제 노보그로드 공국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점점 남하를 하면서 여기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 이제 해안 도시죠. 여기 이제 발트해죠. 발트해 쪽에 이제 여기 발트 삼국이 있죠. 발트 삼국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하고 여기 모스크바 대공국 하면서 이쪽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흑해 바로 위에가 이제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이쪽에 이제 벨라루스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러시아가 세력을 갖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동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가운데쯤에서, 아니 카자흐스탄이 아니라 여기 이제 카스피해 요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우랄 산맥이 있죠. 우랄 산맥. 이 우랄 산맥이 지리적으로 유럽 쪽과 아시아 쪽을 갈라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페트로 대제가 이제 우랄 산맥까지 공격을 해와서 여기를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카카스에 있는 기병대, 말탄 병사들을 용병으로 써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넓은 시베리아 땅, 이거를 이제 이때 다 점령을 하면서 겨우 이제 캄차카 반도, 그다음에 이제 오츠크에, 여기가 사할린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알루잔 열도, 알래스카, 거의 여기까지 이제 다 이제 페트로 대제가 먹고, 이쪽에 있던 발트해 연안도 지배를 강화한 것이 이제 페트로 대제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이제 5대 10국 시대가 열리죠.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을 해서 중국을 이제 계속 했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이 668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를 멸망시킨 것이 660년.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제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하고, 그러니까 당나라 초기에 이제 당나라의 이제 세 번째 황제, 당나라는 이제 초기 황제는 이제 처음에 황제는 당나라 고조인 이연이었죠. 전부 선비족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황제가 당나라의 유명한 당태종 이세민이가 되겠고, 세 번째 황제가 당나라의 이치, 당고종이 되겠습니다. 이 당고종 때 서기 660년에 당나라가 소정망을 내세워서 백제를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8년이 지난 서기 668년에 또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600년 때 이제 승리를 했다가 300년이 지난 900년경에 이제 멸망을 한 거죠. 900년경에.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하고 나서 고구려의 후손들이 세운 발해, 대조영의 발해는 이제 그의 30년이 지난 698년에 건국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발해가 698년에 건국이 된, 뭐 고구려를 이은 거니까 뭐 고구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발해가 698년부터 발해가 멸망한 것이 이제 서기 912년. 그러니까 뭐 발해가 한 220년 뭐 이 정도 진행이 됐고, 당나라는 이제 그 이전부터 있다가 뭐 910년, 그러니까 우리 발해가 멸망할 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멸망을 했으니까 당나라는 뭐 거의 한 30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진 걸로 돼 있는데, 어떻든 당나라가 이제 발해가 멸망한 912년하고 비슷한 시기에 당나라도 멸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중국 통일이 깨지고 이제 전국의 나라들이 이제 뭐 서로 이제 자기가 왕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혼란 시기가 한 70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5대 식국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907년부터 979년까지 한 70년 동이 되었고, 중국은 이때 분할 통치가 되고 지방의 귀족들이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봉건 영주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5대 식국 시대의 5대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그 후량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그때 당시 량나라, 당나라, 진나라, 한나라, 주나라라고 붙였는데 이제 그 전에 있던 나라들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 우리가 후자를 붙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량, 후당, 그다음에 이제 후진, 그다음에 이제 후한, 후주 이런 나라들이 5대를 거치면서 70년 동안 이게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이 북쪽에서는 이제 거란족, 우리의 그 발해가 912년에 멸망한 것도 이제 거란한테 멸망한 거죠. 이때 이제 거란이 아주 강성해져서 요 나라를 세웠죠. 그때 이제 그 거란족한테 우리 그 발해가 멸망을 했고 이 거란족 요 나라가 이제 북쪽에서 아주 강성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5대 말고 또 19 있었죠. 10나라가 있었는데 그 10나라가 이제 오나라, 뭐 월나라, 민나라, 초나라, 뭐 남한, 뭐 후촉, 전촉, 뭐 안남, 뭐 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그 당시에 분할 통치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잉글랜드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100년 전쟁이었는데 이 100년 전쟁은 1370년부터 1453년까지 100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장미 전쟁이라고 영국 내부에서 그 이제 그 서로 왕이 계승 전쟁이 장미 전쟁이 있었죠. 이 장미 전쟁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가문인 랭커스터 가문하고 요크 가문하고 이제 서로 이제 왕위를 탐내면서 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초반기에는 이제 요크 가문이 이제 왕을 차지를 했지만은 이 장미 전쟁이 한 30년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요크 가문이 이제 무너지고 랭커스터 가문이 이제 영국의 왕위를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랭커스터 가문이 승리를 했는데 요때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서로 전쟁을 할 때의 사랑 러브 스토리 서로 상대방의 그 가문의 남녀가 적군이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했다. 그게 이제 그 셰익스피어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로미오는 이쪽 편, 줄리엣은 저쪽 편. 그런 왕족들인데 서로 사랑이 싹 터서 그 적군을 잊어먹고 서로 사랑을 하다가 안타깝게 죽게 되는 것이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 배경이 이제 장미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장미 전쟁에서 이제 왕위 계승은 잉글랜드 내부의 왕위 계승 전쟁이 1453년부터 1480년 30년간 있었죠. 이때 이제 백년 전쟁에서 잉글랜드가 프랑스에 이긴 것은 중무장 보병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군병 아주 그 큰 창을 부대가 있었고 아주 중무장 그 당시에 중무장계 아주 유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크 왕국은 이제 그 서기 한 700년경에 이 그 유럽 쪽 서유럽을 통일한 것이 그 샤를 마뉴 대제죠. 그 카를로스 대제라고도 부르는데 이분이 서기 700년경에 혼란스러웠던 서유럽을 통일을 하죠. 그래서 무력으로 전부 통일을 해서 프랑스, 독일, 뭐 그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뭐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정복을 하고 하나의 왕국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서유럽에 있는 프랑스, 독일, 뭐 헝가리, 오스트리아, 뭐 이런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각각 나누어져 있지만은 서기 700년경에는 하나의 나라였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이 샤르마뉴가 죽으면서 이제 그 세계로 제국이 나눠지죠. 다 통치를 못하고 그래서 샤르마뉴의 아들들이 한 사람은 이제 동프랑크 해서 이제 독일 쪽을 다 관리를 하고 한 사람은 서프랑크 해서 이제 그 프랑스 쪽을 관리를 하고 한 사람은 또 이제 그뭐 남프랑크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이탈리아 북부하고 뭐 스위스 뭐 이쪽을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제국이 이제 세계로 나눠지면서 점점 이제 국가가 나눠지지만은 서기 700년경에는 이제 카를로스 대제 이그 샤를마뉴 대제가 여기를 이제 통일을 다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개인 부대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귀족 부대를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뭐 특공대나 뭐 무슨 뭐 별동대 아니면 친위대 같은 거죠. 그래서 봉건제 이 봉건 그 당시 이제 봉건 제도였죠. 이때 군사의 본질은
전사 엘리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군인들이 많으면 좋지만 그보다도 이제 엘리트들 아주 특별한 엘리트들이 이제 군대 자질을 운영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샤를마뉴가 정복한 서유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까지 여기도 이제 영향이 미쳤는데 여기 이제 보헤미아가 있죠. 보헤미아는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를 이제 보헤미아라고 합니다. 이 보헤미아도 이제 그 영향권에 들었고 보헤미아 위쪽에 이제 폴란드 여기 이제 폴란드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유카탄 반도가 있죠. 유카탄 반도가 여기 지금 덴마크가 있죠. 덴마크 밑에가 이제 여기 독일입니다. 이제 독일도 이제 다 샤르마누가 지배를 했고 독일, 폴란드,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 유카탄 반도, 그다음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여 밑에 이제 이탈리아 북부는 이제 롬바르디아죠. 이 교황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발칸 반도까지는 안 왔네요. 발칸 반도가 이제 그 그리스 위에가 발칸 반도, 여기 이제 크로아티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바로 왕국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의 독일 지역을 이제 전부 지배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프랑크푸르트 여기 독일이죠. 짝센이요. 전부 독일 지역이고 여기 이제 프랑스 쪽에 이제 파리,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브르타뉴, 그다음에 이제 부르군투, 뭐 여기 밑에는 이제 플랑드르,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프로방스, 플랑드르.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남부죠. 이쪽에 이제 스페인의 이제 스페인하고 경계에 이제 프랑스 경계에 이제 피렌체 산맥이 있죠. 이 피렌체 산맥을 넘어서서 프랑스 남부 지역은 이제 아키텐이라고 부르죠. 아키텐. 그다음에 이제 이쪽 스페인까지는 이제 영향을 못 미쳤고요. 여기 이제 피레네 산맥이 있고 이 스페인 쪽은 여기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카스티아 왕국.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동쪽 끝에 이제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아라곤 왕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형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는 이제 5대 십국 시대가 이제 혼란에 70년간이 있었죠. 서기 907년부터 976년까지 70년간의 이제 혼란기 5대 십국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중국은 이제 송나라가 통일을 했죠. 송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가 통일을 했지만은 북쪽에 있는 거란족의 요나라한테 밀려서 송나라가 계속 이제 남쪽으로 이제 밀려나죠. 그렇지만 이제 어떻든 송나라가 이제 이쪽을 통일을 했을 때 송나라의 초대 황제인 태조 제위는 이제 960년부터 976년까지 16년 동안 통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태조가는 조광윤이죠. 저 송태조는 지방에 있는 군대인 번진을 폐지를 하고 중앙군을 강화를 하게 됐습니다. 지방의 최정예 부대들을 전부 다 해체를 시키고 중앙군으로 흡수를 하고 지방의 군벌인 절도사들을 전부 다 군인이 아닌 문신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강화를 하고 군사력은 지방의 군사력을 약화시킨 거죠. 이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송나라는 군사력이 이제 좀 약해지죠. 그래서 변방에서 침입해오는 오랑캐들의 적절하게 군사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간신히 뇌물을 바치는 식으로 해서 전쟁을 피해 나가고 피해를 극소화하는 문치주의 약한 국방력이 약한 나라가 된 것이 송나라가 있습니다. 송나라는 이제 처음에 이 연운 16주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북경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보헤만이고 산둥만도, 여동만도가 있죠. 이쪽에 이제 지금 이제 허베이 지방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북경과 튼진인데 이것이 이제 가장 노른자 위죠.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 연운 16주 이 연운 16주를 요나라 거란한테 이제 바치죠. 송나라가 국력이 약하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쪽에 이제 까이펑, 지금의 개봉이죠. 여기에 있다가 결국엔 또 요나라의 세력이 밀려서 이쪽에 난진 쪽으로 또 다시 수도를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남쪽에는 이제 송나라, 북쪽에는 이제 요나라가 자리를 잡고 고려 시대 때네요.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 서쪽에는 서하라는 대단한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서하와 여기 토본이 있죠. 이 토본은 지금의 티베트 세력입니다. 이 티베트 세력이 이제 서하 여기까지도 이제 티베트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만 해도 티베트의 세력이 상당히 막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티베트는 이제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이 돼버렸죠. 그래서 중요한 전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